장동혁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일부 정당 지지 여론조사를 볼 때 장동혁 체제로는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한동훈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당장 묻고 싶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되면 정당 지지율이 오를 수 있나요? 당심은 물론 대다수 보수우파 유권자들로부터 거부되고 있는 게 한동훈 전 대표 아닌가요? 이런 인물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보수우파는 분열될 게 뻔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소수파의 수장입니다. 소수파 수장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만약 억지로 비대위원장이 되더라도 리더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을 제대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반면 장동혁 대표 체제는 현재 매우 튼튼합니다. 우선 장 대표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당 대표 선거를 통해 당 대표가 된 인물입니다.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인물인 것이죠. 여기에 더해 차기 대선주자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게다가 이념성에서 뚜렷 보수우파 유권자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일부에선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는 게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계엄을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계엄을 유발한 이재명 정권을 제대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정권의 반헌법적 행태를 지적하며 앞장서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가 어렵다면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거나 심지어 끌어내려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울러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는 언론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언론들의 태도를 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힐러리 후보를 이기고 대통령이 될 때도 미국의 상당수 언론은 트럼프의 패배를 예상했습니다. 관련 여론조사 결과도 트럼프의 패배를 점치게 했죠. 하지만 선거 결과는 완전 달랐습니다. 이른바 사이 보수들이 트럼프에게 표를 몰아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해리스 후보와 붙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적지 않은 언론들이 해리스 우세를 점쳤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론조사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번이나 승리한 배경에는 미국 사회의 지나친 좌양화에 대한 깊은 우려가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할 것 같다라는 위기감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언론들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런 분위기를 읽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예상과 완전히 벗어난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도 이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지나치게 좌경화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무한전세권 같은 법안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제안된 바 있습니다. 자유시장주의 국가에서 감히 이런 법안을 제안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좌경화되어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요. 이런 마당의 중도 타령에 중독된 일부 언론과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를 비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우습게 봤던 미국 언론이나 사람들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서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도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비대위원장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 대선에서 보수우파는 물론 손학규, 이낙연 등 자기 진영에 속하지 않은 인물들의 지지까지 이끌어낸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 같은 인물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는 민주적 정통성과 뚜렷한 이념성을 바탕으로 보수우파를 결집시킬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여론조사 결과에 흔들리거나 보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를 고려하기보다는 현 장동혁 체제를 중심으로 좌경화 저지라는 시대적 사명 아래 보수우파 유권자를 결집시키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